예. 이 최상천 씨, 최상천 교수에 대해서는 이분이 살아온 삶도, 삶의 실체도 그렇고, 스스로 자기 동영상에서 자기 삶을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들어봐도 그렇고, 또 그동안 동영상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너무 순수하다고 할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보기 드물 정도로 자기 순수성, 자기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느껴집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이분 동영상을 들으면서 좀 비현실적이나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 들은 부분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인격적인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냥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뭐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고부터는 어떤 정치에 대한 권력 구조 형성이나 또는 역사적 권력 구조 형성에 관련되어서 과학적 또는 가치적, 역사적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재미가 없어서 뭐 들으면서도 뭐 그냥 그러니 하고 듣고 이렇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분의 어떤 비판이 너무 그 지나침이 자꾸 강화되고 이렇게 하길래 비판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썩 하고 싶지는 않는데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어떤 과장된 얘기를 자꾸 하고 어떤 소설 쓰듯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런 판단 때문에 오늘 이 비판의 동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 이분의 철학적인, 개인 철학적 그걸 보면 이제 진보적인 것도 분명하고요. 민주당을 넘어서는 진보 정당이라든지 그런 쪽을 어떤 방향으로 간 정도 의식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씨를 지사를 지지하면서 보기 드물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책임을 말하는 그런 분이에요. 국내에서는 이분이 그 유일한 정도예요. 문재인 현직 대통령을 직접 이재명 탄압에 대한 어떤 책임이 직접 있다, 직접 관여되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분 같아, 지금 동영상에. 그리고 해외 유튜브 중에서 일부 있어요. 있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85-12 동영상에, 저의 동영상에 이재명 함수와 냉엄한 고온 해가지고, 바다 생각이라고 캐나다에 계시는 여성분 같은데, 이분의 동영상을 제가 비판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필요한 얘기를,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재명 씨를 바라보는 저의 어떤 판단이 이 동영상에 두 군데 실려 있으니까 85-12에 좀 참여하면 좋으시겠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탄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재명이 개혁적 선명성을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이재명 지지 세력 중에 세력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다 보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떤 초과된 어떤 의심을 보내고 어떤 소설이라고도 소설 쓴다.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요. 물론 이재명이 씨가 저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어떤 불리한 정치적 상황으로 가는 그거 자체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재명 정도의 정치인이 저렇게 그 불리한 어떤 정치 상황으로 저 정도 일로 그 진실도 알 수 없는 일로 가느냐 그거는 맞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어떤 그렇게 어떤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직 대통령한테 바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해외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외국에 있다는 어떤 지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면이 있고 또 국내에서는 최상층 교수가 이렇게 하고 있고 직접 대통령하고 어떤 연관관계 이재명 탄압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좀 그런 원인 때문에 그래 했는 것 같고 또 최상층 교수는 특이하게 이 사람의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해외에 있던 최상층 교수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실질을 좀 벗어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선명성 개혁에 대한 선명성 이런 의지 때문에 하는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되겠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자,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이 가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죠. 이런 어떤 한적한 어떤 오랜 잘못된 관행들, 어떤 재벌 대기업, 공조직, 조세 문제, 조세의 부당한 그리고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너무 많은 그런 어떤 현실, 그 다음에 기회균등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 양극화의 문제, 이런 문제를 대통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했을 때는 이재명 씨가 가장 낫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어떤 정치라는 것은 성격이 많이 틀리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면 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은 성격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자치단체장 있을 때 내 실적으로서 대통령 되었을 때 그 실적을 그대로 그 유사하게 낼 수 있느냐 그거는 전혀 다 다른 문제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냉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치단체하고 완전히 틀려요, 대통령은. 대통령은 훨씬 범위가 넓고, 자치단체는 전혀 관계없는 국제 문제, 외교 문제, 국내 문제도 훨씬 복잡하고, 모든 국가의 어떤 보수, 진보,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복잡한 목소리를 다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고, 훨씬 난해한 문제거든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집권 후가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후진 정치의 전반적인 현상은 제가 제 동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느 개인을 영웅화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해결하겠다는 이런 쉬운 어떤 성찰을 하는 그런 쉬운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막상 대통령 되고 나면 또 실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흘러왔고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흘러왔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고 노사무라든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기대를 가졌지만도 그렇게 되어버렸고 결국은 갑들의 네트워크, 거대한 갑들의 뭐 재벌이라든지 언론, 교육계도 갑이고 교육계, 정치권, 그 다음에 공조직, 수많은 어떤 갑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국민의 막 10%가 되든 15%가 되든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갑들을 그 모순되게 지지하는 얼들 세력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서로 숫자, 자기가 어리면서도 갑을 지지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투표권 행사도 그렇게 해버리고 평소 여론에서도 그렇게 나타내고 이런 어떤 큰 범위의 어떤 장애도 있고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개혁적인 어떤 인물이 대통령으로 한다고 해서 그 쉽게 말할 수 없거든요. 개혁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가 가지는 어떤 제가 말하는 근본 문제 이런 개혁들은 이재명 씨가 지금 말하는 여기에서 뭐 억강부약, 적폐청산, 재벌 체제 개혁, 뭐 친일 독재, 복지 확대, 노동제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근본 문제들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의 것들인데, 자 저런 것들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더라도 단지 이 정권이 현재 정권이 처음 들었을 때 촛불의 어떤 세가 유리되었을 때 그때 제가 다른 동향에서 수십 번 얘기했듯이 몇십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100%는 아니고 어느 정도 계획이 가능한데 이재명 씨나 누구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그런 기회가 오는 시점이 아니니까 보통은 평시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자본의 어떤 괴력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고 또 남북 문제라는 아주 그거 개혁의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남북 문제로 인한 복잡한 문제로서 인한 그 부정적 효과가 개혁의 걸림돌을 크게 걸고 있는 게 대한민국으로 있어요. 오늘 뭐 얘기하려고 하면 한없이 많은데 다 못하겠네요. 이것저것 관련해서 남북 문제가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적인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성격이 우리에게 왕창 들어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지지 세력이 당선되기 전부터 조직화한 다음에 시민에게 확산시키면서 견인차 역할을 임기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강력한 이런 것을 해야지 겨우 될까 말까인데 그만큼 현실이 굉장히 난해하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 지지자들이 멋모르고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더군다나 기득권 이런 저항도 심한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재명 씨가 앞으로 적합한 대한민국 현실상 적합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실체 모습을 냉정하게 봤을 때 쉽게 지금 현재 이재명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어떤 정치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까딱하면 대체로 큰 실망으로 돌아서고 또 여론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변덕 부리고 이런 것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또 한국의 어떤 보수 기득권의 세력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이고 여론 국민도 또 시민의식이 훨씬 지금 우리나라는 부족하기 이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당연히 보통 다른 유튜버들 같으면 이재명 얘기를 처음부터 막막 뜯어 제끼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재명 씨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자제를 했어요. 했는데 지난번에 바다 생각이란 그분 동영상을 들으니까 너무 말 안 되는 소설을 자꾸 써서 쓰고 있길래 한번 했고 오늘 또 최상층 교수를 들어보니까 오늘 막 소설을 또 쓰고 있네요. 소설 쓰고 있고 본인 캐릭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그 제 동영상 이걸 한번 좀 같이 들어보시고요. 참고를 하려면. 그래서 이분 최상층 교수의 그 사람 나라 이 동영상은 뭐 시간이 보통 그건 2시간 이것 1시간 52분 33초 그건 2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조금씩 끊어서 하겠는데 조금 일단 들어보죠. 들어보고 그때 필요한 그걸 해야 되겠네요. 예.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아마 그런 예상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이제 이 김경수가 2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죠. 정말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판결이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주는데 특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제까지 이재명을 못 잡아가지고 난리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온갖 공작을 펼치던 문재인 정권이 그 이튿날 1월 31일 날 바로 이재명 만세를 부릅니다. 완전 해끄닥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어제까지 이재명 죽여라 하던 사람이 해끄닥 변해가지고 이재명 만세를 부른다는 게 하루 만에 그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1월 31일자에 뉴스를 보면요. 이 뉴시스에서 올린 뉴스인데 제목이 보세요.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꿔서요. 만만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명 만만세 얘기합니까? 그죠? 사실은 그죠? 지역화폐 값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신문 머릿기사가 이런 정도라고 할 것, 언론사에 머릿기사가 이런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짐작이 가죠. 그러면서 그죠? 그 기사의 첫 부분이 이 만세 부르는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가지고 이재명하고 이렇게 국회의장 까지 참여해가지고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 정도는요, 약과예요. 사람이 그리 안 많잖아요, 그죠? 3월 8일 날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에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3월 8일 날 찍은 사진을 보세요. 전부 파이팅을 하고 있죠, 그죠? 자, 됐습니다. 이재명 씨를 탄압하다가 김경수 지사가 뭐 구속되고 판결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씨를 비틀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민주당 주요 인사하고 이런 어떤 여권의 이런 인사들이 이재명 씨가 행사하는 데 와서 이재명 씨가 만세 그리고 이재명 씨를 두둔하고 이재명 씨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였다. 이런 얘기가 주 요지인데 지금 여기가 두 분 행사를 이거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우리 최상정 교수가 너무 단순화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복잡한 관계를 물려가지고 그때그때 어떤 적절한 스탠스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저기 지금 어떤 저런 모임, 저 행사 자체가 무슨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이해찬 대표도 갔고 그랬는 것 같은데요. 또 이해찬 대표는 또 성격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씨에 대해서 저는 이해찬 씨는 조금 뭐랄까, 그 개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성격을 오랜 세월 정치를 하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재명 씨에 대해서 그건 1년, 이 부분 얘기를 2년 동안 탄압을 하다가 갑자기 김경수 씨 그렇게 판결 나니까 저쪽에서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갑자기 그 이재명 씨 쪽으로 돌아서서 이재명 씨한테 좀 살려달라고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런 태도로 돌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전혀 아니에요. 저거는 단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어떤 생각이 변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아니고요. 그러고 그 김경수 씨 판결은 이거는 이 얘기는 제가 하려고 아닌데 잠깐 보죠. 김경수한테 이재명 씨에 대한 혐의들은 그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거고요.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으로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그 정도로 일하고 그러나 현실의 사법은 일률적이지 않아요. 물론 거기서는 정치적 의지도 실려 있고 거기 판사, 검사라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정권의 무슨 그걸 사주를 받았다. 그렇지 않고 정권에 대해서
어떤 반경이 나섰다. 단순히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요. 복잡해요. 복잡고, 기본적으로는 법원이나 검찰 내에는 그 보수적인 어떤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검찰은 또 좀 더 심한데 자기 자신의 어떤 꼭 정치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오랜 관행 동안 흘러온 자기의 어떤, 엘리트로서의 어떤 엘리트 지배, 소위 말하는 소수의 엘리트 지배적인 그런 어떤 정치 현상, 그런 것들을 쉽게 버리기 어렵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거는 무슨 누구, 정권의 뭘 받아서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아니고, 지금 그런 법률적인 어떤 법 해석상 판단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시간이 벌써 시작하자마자 지금 본격 보내는 지금 시간이 거의 돼버렸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